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쌓는 시간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좀 없고요. 시험 장소에서 실수하거나 혹은 좀 까탈스러워서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를 선별했으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 출발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Z가 주어져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N승했는데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구해달라. 어떤 문제가 나온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냥 실수로 만들어 가면 됩니까? 분모에? 자, 실은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이 규칙들은 공부해서 아시죠? 자, 가장 기초적인 항목을 썼습니다. 근데 이 I, 출제자는 I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들을 많이 내죠? 1-I 분의 1 플러스 I. 이거 유리화 계산하면 I라는 거 학습하셨습니까? 제곱 계산하면 I라는 거 학습하셨습니까? 자,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좀 실력 상승하려면 잘 요 부분도 학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A-bi 분의 b 플러스 ai 이 형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A-bi 분의 b 플러스 ai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켤레복소수 해서 분모를 열심히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된다는 건 이해됐고요. 자, 그 다음 실수 ab 허수 ab의 마이너스 i제곱에 자, 그 다음 실수 허수 싫어 a제곱 실수 b제곱 더하기 i 중간에도 플러스 됐습니까? 허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거될 거고요. 자, 남았습니다. 뭐지요? 확인됐습니까? 이런 이론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 가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A입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B 됐습니까? 호호. 즉 Z는 이 조건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i예요. 그러니까 i의 n제곱이 언제 1이 될까요? 네 번째였죠. 됐습니까? 하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 8, 12 이런 식으로 4의 배수 규칙으로 쫙 나가는데 50 이하에는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4 곱하기 12가 48이 되나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정답 12개. 이렇게 해서 맞히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루트 7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A, B 문자를 가지고 출제자가 낸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차함수 최고차의 양이니까 이렇게 그렸고 직선 길이가 음이니까 그리는데 이렇게 직선보다는 이 녀석을 위쪽에 이차함수를 위쪽에 그려달라.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풀이 진행해야 될까요?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있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참수가 항상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x좌표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항상 더 크게 돼 있어라. 이런 얘기죠.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3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2차 식이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죠. 항상 0보다 크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절대 부동식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즉 요런 함수를 다시 그린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x축 위쪽으로 항상 그려져 있어 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근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를 논하게 되면 9 마이너스 4배 더하기로 부호를 바꿀까요? 0보다
작다가 되죠. 근없다.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걸 여러분들이 왜 자꾸 크다고 해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헷갈리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4K, 4, 13, 0보다 작다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때 정수 K의 최대값. 이렇게 되면서 정수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죠? 요거 그 다음에는 이게 4, 3, 12, 마이너스 3점 얼마. 그러니까 정답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답 해주면 마이너스 4 해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뭐 답 찾는 건 큰 무리가 없고요. 풀이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이게 0보다 크다 해주면 당연히 0보다 이렇게 작다 돼야 되는데 이 부등식 부분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태는 이런 그래프 모양, 즉 근없다. t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잘 체킹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수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한눈에 싹 다 들어오네요. 주어진 값을 계산하라. 숫자 관련한 계산이다. 자, 주로 뭐죠? 곱셈 공식 활용이거나 혹은 또 뭡니까? 인수분해 이런 쪽이 이번 시험에 관여된 그런 단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 네 개의 숫자들과 연관성이 있는 숫자를 빨리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500이라고 봅니다. 그 500을 x 이렇게 하게 된다면 x-3,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플러스 16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이십니까? 이 곱셈 공식 모양이 보이십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1 보이십니까? 자, 그럼 전개해주면 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9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아주 줄줄이 잘 되는걸요? 자, 완전 제곱식까지 처리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값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루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뭐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야, 그래도 숫자가 큰데요? 그럼 500의 제곱 마이너스 5인데 500 제곱하면 얼마죠? 25에 동그라미가 4개 있는데 5를 빼요? 2, 4, 9, 9, 9, 5. 와우. 이런 형태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답 찾기 이 부분은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숫자 관련한 부분들은 곱셈 공식 활용이거나 인수분해 이런 곳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판단하시고 주어진 식의 가장 적절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500이 가장 적절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숫자가 되겠으면 산수법이 조금 달라져서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착착착 계산되는 거였으니까 자, 다시 한번 숫자에 쫄지 말고 숫자와 관련된 계산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쪽에 문제의 힌트가 있다. 명심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락쌤과 함께하는 문제풀이. 여러분은 영생고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3인 3차당식 정보 감사합니다. 괴롭습니다. 만족할 때 나눈 나머지 마지막은 처리돼야 되겠고,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3차 당식 3이라고 했으니까 뭐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서 미지수 a, b, c 대입해서 풀겠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풀이 시험 장소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는 맞추더라도 나중엔 시간 부족해서 다른 문제 못 맞추니까요. 자, 그럼 뭘까요? 이런 특징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px는 x 이렇게 물론 다른 숫자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이항시켜서 이렇게 놔서 0 만들었을 때 요거를 만족해주는 숫자가 1, 2, 3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요런 형태의 방정식의 근이 1, 2, 3이다라는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px 빼기 x라는 것은 이 녀석이 3차기 때문에 전체적인 3차를 유지하면서 근을 갖습니다. 근 1, 근 2, 근 3 이렇게 쓰고요. 최고차계에서 문자 놓고 싶은데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되고요. 아하, px 정리가 끝났습니다. 전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x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x-4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해서 나머지 r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 정리 원리 0 만드는 거. 그래서 4 대입하니까 p4는 r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위쪽 식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4를 대입한 결과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4를 대입하면 일단 3은 쓰고요. 3, 그 다음 2, 그 다음 1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 얼마입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8 플러스 4가 되나요? 와우. 정답 투투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또 뭐였겠습니까? 제 생각은요, 요 모양을 잘 살펴서 이런 형태로구나, 이 형태를 만족해주는 숫자에 1, 2, 3이 있구나, 그거를 좀 더 이쁘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방정식 되는데 그 방정식이 근이 1, 2, 3이었어 해서 그 형태의 근 갖는 식을 세워가는 요 과정, 최고차는 뭐 문제에도 가르쳐줘서 맞춘 거고요. 요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출제 빈도가 제법 높은 각 학교별로 너희들은 좀 맞출 사람도 있고 틀릴 사람도 있어야 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문제에 많이 출제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 모양 나오는 거 보니까 복수수 관련 이론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9의 제곱근 하하, 이게 이제 정의 물어보는 거군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 이때 x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9의 제곱근. 기억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2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3i. 자, 중요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 틀리는 거죠. 자, 다음 니은. 이미 두 복소수 z12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0이다. 와하. 이게 그러면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게 되면 z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 이렇게 되는데 z2까지 고려해서 0을 만들어야 되겠다. 센스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0 되는 거니까 숫자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z를 간단하게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z 제곱은 자동으로 여긴 0이고 그 다음에 2i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럼 뭐 반례 형태로 z1 이렇게 놓고 z2를 켤레복수수인 1-i 놓게 되면 마이너스 2i에서 z1 제곱 z2 제곱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해서 0 처리된다. 호호. 그랬을 때 얘네들이 0이냐? 아니군요. 이건 원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z1을 이렇게 놓고 z2를 x 플러스 yi 이렇게 놓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문자 개수가 늘어나서 별로 좋지가 않군요. 어쩔 수 없이 좀 반례 형태, 여기가 0 되는 그런 반례 형태요. 그러려면 a 값이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얌체같이 했죠.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우리가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 4개의 합이 0 된다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되어 있다면 주어진 것은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최곡 다 되어 있는데 하하, 여기 0까지 포함해서 2020개가 되겠습니다. 최곡 2020.
4의 배수. 100이 4의 배수니까 2000은 4의 배수니까 날리면 20 남고 20 4의 배수. 딱 나눠 떨어지는 거죠. 4의 배수입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디귿. 맞습니다. 아까 니은 틀렸고요. 다음요. 리얼 z바를 곱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를 곱하기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화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이 부분. 근데 이게 0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0, 0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0, 0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z는 애초에 0. 맞습니다. 다음 디귿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미음 들어가겠습니다. 미음. z하고 z바. z 곱하기 z바.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실수라는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론 OX 할 때. 무슨 문제를 물어봤죠? 더하기랑 제곱 물어봤는데 자,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z바 분의 z 더하기 z바. 중요한 것은 이게 실수고 실수예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제곱도 물어봤는데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곱셈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z 더하기 z바의 제곱 빼기 2배의 z바 이렇게 되면 실수를 제곱하고 2배의 또 실수다. 계산 결과 실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미음은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복수수 이렇게 돼 있는데 와우, 이게 분모가 0이 아니다. 사실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이게 뭐 존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돼 있으니까 z바 여기 있는 것은 뭐 0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항목 3개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이런 이론 공부들을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론 OX에서 보자마자 답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조금 권장 사항이 있다면 제가 풀이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평상시 이론 학습에서 이 정도 2개 곱하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실수라는 사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다니면 아마 이론 OX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연산은 등장할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중 확실하게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거 몇 개를 무기로 장착하고 있다면 이론 OX 문제 다양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 좀 잘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제 설명이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영생고 18번 문제 계속 시작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산수 길어지는 문제의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나머지 정리 열심히 일단은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쓰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완전 제곱식. 우리가 나머지 정리 원리 이곳을 0되게 하는 숫자 1 대입 들어갑니다. 0 a 더하기 b 좋군요.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식 또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이게 좀 절차가 좀 필요한데 이 관계식이 나오면 이 관계식을 또 문제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문자 소고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풀이 절차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x 30제곱 빼기 1은 x-1의 제곱 qx 돼 있는데 b 문자를 소거한다면 대입해서 a에 위에 마이너스 a가 되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문자 소거가 돼서 이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제가 현명하게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인수분해가 되면요,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약분이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고통스럽습니다. 즉 x-1이 공통해서 이렇게 지워지는데 이게
돼야 되려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뭐 x 15제곱 더하기 1, x 15제곱 빼기 1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뭐 이게 이 부분을 또 다시 고쳐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맨 처음부터 이렇게 x 29제곱, x 28제곱, 짜자자잔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니면 요걸 이렇게 해서 뭐 x 15제곱 더하기 1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에 x 14제곱, x 13제곱 뭐 이렇게 해서 뭐 더하기 1 이렇게 되든지 뭐 아래처럼 되든지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바로 이 약분될 때 이게 약분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약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 x 29제곱, x 28제곱 해서 짜자자자잔 1까지 써져 있고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이곳 0 되게 하는 2를 집어넣으면 a는 이꼴 얼마입니까? 30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또 숫자 대입, 원래 나누어서 0 되는 숫자 대입 이런 절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rx를 할 수 있는 부분이 ax 플러스 b라고 했었는데 a가 30이 나와서 아까 이 부분이 또 처리해서 a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30 나오면 30 x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때 R0를 구하라. 뭐 마지막에 이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중간 이 절차. 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더라도 완전 제곱식 나누는 문제 풀이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관계식 구해야 되겠고요. 그나마 좀 짧아서 다행입니다. 이 관계식을 대입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고요.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0 되게 하는 숫자 또 대입,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어야 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법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개를 더 연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항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실수라고 돼 있네요. 두근 알파 베타. 근데 근 중 하나가 허수라고 줘져 있습니다. 즉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죠? 베타가 허근? 2차 방정식? 실수계수? 뭘 가져야 돼요? 혈내근이라는 걸 공부를 했을 텐데요. 하하. 그러면 이 베타 가지면 알파 이 둘 사이가 뭡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즉 알파 바가 베타고요. 알파는 또 베타 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이제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 문제에 아주 또 희한한 게 주어져 있네요. 주어진 식이 실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산이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 자, 이 알파 제곱분의 베타가 실수다라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알파 제곱 알파바 제곱 베타 알파바 제곱 됐습니까? 이게 그럼 알파바의 제곱이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알파바가 베타예요. 베타 세제곱입니다. 근데요 실수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도 실수예요. 무슨 뜻입니까? 베타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알파 세제곱도 실수가 된다 돼 있으니까 알파분의 베타 i의 세제곱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i 세제곱은 뭐고요? 마이너스 i 알파 세제곱분의 베타 세제곱의 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서
답을 이제 마이너스 i로 해서 정답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또 이론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죠.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요? 자, 이곳 세제곱이라는 곳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인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실감나게 하려면 x를 넣어서 풀이해 드릴까요? 자, 이곳에 무슨 근이죠? 허근 갖는 식 형태가 되는 거죠. 이쪽은 뭐 같다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 거고요.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8 정도로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허근 형태. 여러분들이 뭐 오메가 이런 거 공부했던 것도 좀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은 똑같이 8 이렇게 돼서 이 세제곱 형태 지금 문제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 결과가 어떻다고요? 같은 결과예요. 결과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 좀 이렇게 들었는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와 19번 뜻 파악하는 것까지도 문제 없지만 나중에 또 풀어야 될 엄청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자체를 읽으면서 2차 방정식이 실계수다. 그럼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하하 알파 베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다. 기초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알파 제곱분의 베타 이 부분이 실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 공부할 수 있는 이론 공부에서 바 이런 형태 공부하듯이 알파 바 곱하기 해주면 실수 제곱해도 실수.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유리화를 통해서 베타 세제곱으로 만들어가는 요 내용 이런 것도 이 형태 파악하기 이런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세제곱 실수라는 결론 낸 것도 신통방통인데 나중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같다라고 해서 약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오메가와 관련한 이 공부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야만 맞출 수 있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공부를 얼마나 탄탄하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학습 잘 하셔서 19번 상당히 까탈스러웠던 문제 잘 극복하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 두 가지 조건 fx는 0보다 작다는 것은 무난한데 그 다음 식이 우후 걱정되는 이런 모양. 이때 이 값을 또 나머지가 이렇게 되게 되는 또 a 값까지 또 구해달라. 뭐 절차가 상당히 까탈스러운 절차를 좀 질문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 부분이 해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형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자, 제 생각은요.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 x-1 마이너스 2 축축 fx-1 플러스 2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자, 근데 요거는 좀 센스 있게 요 뒤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좋은데 자, 이것도 좀 더 센스 있게 쓰게 되면 최고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수식이 항상 이미 실수해도 0보다 작으니까 최고차가 양수가 되면 안 되죠. 자, 이 부분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최고차 부분을 음으로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짠짠 똑같은데 마이 v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식을 이제 비교했을 때 상수항 파트를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와하하하 이쪽이 더 작습니다. 빼기 4 돼 있으니까 작습니다. 됐습니까? 짝 맞추기죠. 짝 맞추기. fx-1 빼기 2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란 뜻입니다. 즉 fx-1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밝혀내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fx 모양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fx를 알려면 이 자리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또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죠. 여기 자리에 이제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최종 풀이를 이제 곧바로 가야 되죠.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fx 플러스 a.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곧바로 사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x 플러스 a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제곱이 빠졌었네요. a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되겠고요. 언제 전개합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얼마로 대입을 하겠다. 이것에 2를 대입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fa 플러스 2를 구해야 되는데 2를 대입하게 되니까요. a 플러스 3의 제곱 2를 대입하게 되니까요. a 플러스 3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9. 와우, 길어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9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시켜서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퀄 0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a제곱 계산 들어갈까요? 6a, 2a, 8a 9, 6, 7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 처리됐습니다. 짜잔, 짠. 됐죠? 이때 a 값의 모든 a 값의 곱은 그래서 곱 이퀄 8 하면 되죠. 또 이것도 인수분해 잘 안 됩니다. 자, 식 형태 정리해서 마쳤습니다. 주어진 표현들이 좀 쉽지 않은 표현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우선 이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와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다음 식 모양을 보고 fx를 찾아내는 이 과정. 사실 이 과정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지금 절차상에서 이렇게 따라서 갔는데 사실은 이 조금 더 마음 같아서 이렇게 중간 과정 하나 빼버리고 이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에서 또 이해해서 나머지 구하는 거였으면 이 과정마저도 줄이고 곧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얼마나 다뤄서 문제하고 매치업을 잘 시키느냐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좀 시간 차이가 나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절차를 이렇게 좀 밟아와서 하시면 되겠고, 이해되면 하나 건너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칸 건너뛸 수도 있고 식 만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전개해서 두근 곳과 가는 거니까 거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주어진 그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식의 모양 형태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식을 찾아내는 것, 이 부분이 20번 문제의 핵심적인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으쌰! 힘겨운 문제가 많습니다.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21번 영생고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문제 보입니다. 뭡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B가 AD, B라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AD라는 선에 오도록 옮겨서 여기 그 다음 이쪽에 H라고 하고 선분 접히는 선을 FG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다리꼴 넓이 자,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도형 문제, 접는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이 어디까지 배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도형 문제의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각함수나 이런 2학년 과정 이런 배웠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풀이도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접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부분,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접혀져서 간 부분이니까 이쪽 길이가 x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빼니까 루트 2x-1이 되나요? 볼까요? x제곱 빼기 x-1의 제곱 마이너스에 플러스 2x 더하기 1에 빼기 그래서 루트 씌우기 맞게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자, 접히게 되면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직각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점이는 선에서 직각 이런 형태로 접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 선이 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각도 이렇게 되고 여기 직각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걸 왜 그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또 무슨 삼각형이 생겼죠? 직각삼각형이 생겼습니다. 직각. 자, 각도 표시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지금 이쪽 각도 아까 삼각형에서 이쪽 각도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각도 이렇게 와우 합쳐서 90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쪽 각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다시 또 몇 도가 되겠어요? 좀 이렇게 찍어서 다시 90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모양을 만들 건데 이번에 다시 큰 삼각형으로 확대시킬 거예요. 그럼 이쪽 각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이 길이 1인데 이 길이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죠. 그럼 지금 이 삼각형 지금 뭐라고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합동이라고 열심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합동.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A2 길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길이가 이쪽 길이랑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이해됐습니까? 자, 왜 이런 걸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넓이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있는 이 넓이 여기가 그럼 BFC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넓이 같을 겁니다. 이 길이 1 처리가 됐고요. 됐습니까? 이 길이 아까 맨 처음에 X라고 놓았고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맨 처음에 X 이렇게 놓은 곳에서 아까 이렇게 표시한 루트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뺀 이 길이로 표시가 돼요.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다리 넓이가 구해져 갈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슉슉. 자, x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 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라는 부분이 2분의 2x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요. 우와, 겨우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또 다시 출제자가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센스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변형을 준 거죠? 하하, 여기 이렇게 변형을 줬어요. 여기 루트 부분이랑 똑같은 모양이 맞아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당연히 루트 2x-1을 t 이렇게 치환해서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런 모양으로 놓으려고요. 되겠습니까? 절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되니까 t값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죠. 판단했습니까? 그럼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 들어가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3 해서 정답 8분의 3 나왔습니다. 마지막 계산에서 답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직전 단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뭔가요? 이 식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변형해서 치환꼴로 보는 거 요거 이렇게 살펴보는 거 어려운 항목인 것 같습니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지가 않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맨 처음 그림에서 주어진 넓이를 갈 때 변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보조선을 그어서 나온 이 삼각형과
맨 처음에 대칭해서 쭉 올린 이 삼각형이 뭐라는 걸 이용했죠?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각을 이용해서. 원래 접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합동 닮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 도형상의 키포인트가 돼가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할 수 있느냐 뭐 설명하니까 그럭저럭 이해는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처음 도형에서 합동을 밝혀가는 과정 그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이 문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문제풀이 영생고 24번 영생고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합니다. 24번 영생고 문제 문항수가 많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폭이 5m이고 높이가 이런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지면과 만나는 두 지점 AB라고 하고 A지점에서 높이가 이런 조명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조명의 불빛에 의하여는 그림자 끝을 C라고 하자. 이때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좌표 관련한 문제를 이용해서 풀이를 잘 해달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조명 이 부분 쭉 돼 있고요. 쭉 돼 있으면 이렇게 축을 잡아서 이게 원점 딱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2차 함수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이 좌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이 0이고 이것이 5예요. 그럼 2차 함수 뭐 끝났죠. 근이 0,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차 함수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주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최고점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꼭지점 x좌표 뭐 별거 없습니다. 가운데 값 2분의 5입니다. 2분의 5를 대입해달라. 그럼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4분의 25 밖에 있으니까 A 이 결과가 그리 돼 마이너스 하하 그래서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군.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문제 제법 많은 부분 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조명 불빛. 하하. 조명을 딱 받아서 쭉 돼서 그림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요 뭐죠? 접선이죠. 접선. 하하. 그럼 직선의 방식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좌표 구워져 있으니까 이 직선은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직선 방정식 기울기를 모릅니다. 기울기. y 절편은 9라는 것이 제공되어 있습니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갖다 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갖다 풀이. 자, 정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항시켜서 x제곱 m-5x 플러스 9는 제로 정리했습니다. 접합니다. 그러면 중근이죠. 중근. 되겠습니까? 판별식 D 들어가겠습니다. m-5의 제곱 마이너스 4ac 36 이퀄 0 되겠습니까? 그럼 m-5는 이퀄 6 m-5는 이퀄 마이너스 6 m값은 11이거나 m값은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기울기가 11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의미니까 이렇게 선택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9 이렇게 됐을 때 x절편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y에다 0 쓰는 거니까 x절편 9 이렇게 동시에 이 부분이 바로 무슨 길이가 되겠죠? AC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맨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좌표로서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 흐르는 듯 푸는 자연스러운 풀이들이죠. 꼭지점 찾아서 A 찾아서 함수 완성했고 그 다음 좌표를 잡았으니까 직선도 나오고 중근 D제로 이렇게 풀어가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하기 바랍니다.
영생고 문제 문항수도 제법 많이 돼서 시간 압박을 받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생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환이었습니다.